밤은 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서준은 제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제 몸을 혀로 탐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엉덩이 위에서 춤을 추고 그의 강한 손길이 저의 모든 곳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살을 내는 듯한 짜릿한 고통과 스릴은 함께 찾아오는 밑에서 느껴지는 그의 육중한 느낌, 쾌락은 제가 지금 현실에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웠습니다. 그의 혀는 멈추지 않고 제 살을 훑었고 그의 거친 마찰음이 침실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헉, 서영아. 그의 야하고 거친 신음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밑에 흘러내리는 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서영, 40 중반, 과거에는 나름 이름을 알리던 갤러리 큐레이터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을 강철 같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빳빳하게 쳐든 제 콧대는 누구에게도 쉽게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투자 실패였죠. 집과 재산은 물론 남은 건 어마어마한 빚뿐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었죠.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한때 번쩍이던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더군요. 낡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찬물에 부르텄습니다. 끔찍했죠. 그러나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 도윤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는 어린 나이에도 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라면 먹어도 좋아요. 그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진흙탕 속에도 기어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리던 제 눈에 희미하게 빛나는 구인 광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강남 최고급 빌라, 회장님의 가정부 구함, 그리고 상상 이상의 월급 1,000만 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해낼게. 썩어가는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야 해. 도윤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을 들이는 그곳이 희망이 아닌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요. 고급스러운 명함을 받아들고 약속된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심장부, 입이 떡 벌어지는 호화로운 빌라 단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제가 과거 큐레이터 시절 다루던 훨씬 값비싸 보였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낯선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문 뒤에 얼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응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쨍한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 저는 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신문을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제 옛 스승이자 제가 가장 존경했던 미술계 거장이었습니다. 이서준. 제 대학 시절 교수이자 저에게 큐레이터의 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그를 더욱 깊이 있고 위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한서영.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스승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뛰어난 안목,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술적 통찰력. 그는
저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항상 서영아,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격려했죠. 그의 눈빛은 항상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주최하는 학술회에는 늘 제가 도맡아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과 밤낮도 가리지 않았죠. 저는 그를 스승으로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단순한 스승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때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에 사로잡혔습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에게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개인 전시를 준비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조명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작업실. 저는 그가 건넨 와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넌 너무 아름다워.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금기를 깨뜨린 죄책감과 동시에 격렬한 쾌락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그의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한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는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밤은 제 몸에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빚더미에 앉아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 저의 아들 도윤이의 얼굴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앉지. 단지 가정부로 왔을 뿐이잖아.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만 삼켰던 고통이 혀끝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자존심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서늘한 시선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준은 제 과거를 아는 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 강렬한 시선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서영, 세월이 흘러도 너의 눈빛은 여전하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빛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부로 일하러 왔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비웃듯이 얕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정부라. 그래, 일단은 그렇게 해두지. 너에게 딱 맞는 일이 있으니까. 그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건 너의 월급과는 별개로 줄 돈이다. 조건이 하나 있어. 한 달에 4번 나와 함께 밤을 보내주는 것.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잔혹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순수한 정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준은 제게 과거의 은사나 존경받는 거장의 모습이 아닌 뼛속까지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제 몸은 이미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아들 도윤이의 상황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아이의 미래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지. 도윤이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그가 저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지독한 수치심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거절하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도윤이는 다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겠지.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는 여유롭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봉투 속에는 상상 이상의 돈다발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돈이면 도윤이의 학비를 내고 밀린 월세를 해결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육신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잡힌 제 운명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돈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그 돈을 잡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겠죠. 저의 과거의 자부심, 제 존엄, 그리고 제 영혼까지도. 차가운 공기가 저를 에워쌌습니다. 제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의 제안은 마치 늪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도윤이를 향한 사랑과 찢어지는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걸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심 같은 건 오래전에 내던진 줄 알았는데 막상 이 한 걸음을 딛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후 5시 고급스러운 저택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독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눅눅한 골목,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낡은 건물들. 그 안에 반지하, 제 방에 외롭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는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이 작은 집안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색깔의 인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이서준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에 4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한 달에 4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 1,000만 원. 목을 타고 끈적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렸고 좁은 방 안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지럽게 떠오르는 것은 도윤이의 해맑은 웃는 얼굴과 이서준의 차갑고도 냉혹했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을까? 그 돈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핸드폰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만 원 남짓한 돈으로는 도윤이의 학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식비조차 빠듯했습니다. 통장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윤이의 학원비와 각종 대회 참가비도 다음 달까지 내야 하는데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방 안에 허공처럼 흩어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구인 사이트를 다시 열어봤지만 마땅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 말이 제 기억 속에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저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숨기고 상처는 삼키는 법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죠. 하지만 지금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도윤이를 포기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낼 거야. 저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절대로, 절대로.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한때는 버려졌던 나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세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 텅 빈 눈동자. 그럼에도 저는 입술을 깨물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은 웃어야 했습니다. 도윤이가 아침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제 수학 경시 대회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서울대표로 나가볼 생각 없냐고 하셨어요. 도윤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야지. 그 말이 목에 걸려서 삼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이서준의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신문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짧지만 뚜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위해, 무엇보다 도윤이를 위해 어떤 치욕도 삼켜야 했고, 지금의 저에게는 이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준은 제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두 다리로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늘하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잘 생각했다, 서영아. 너는 똑똑하니까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지. 그의 입술은 마치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느낌에 저는 몸을 움찔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약속은 오늘 밤으로 하지. 아들을 재우고 와라. 기다리겠다. 그는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탐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가정부 복장이 제 몸에 달라붙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이, 이 더러운 돈이 제 아들 도윤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서준은 얇게 웃으며 제 허리를 잡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제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쓸모 있는 게 하나는 있구나. 그의 저열한 비웃음이 제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제 얼굴이 아닌 제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파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서준은 미리 와인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붉은 와인이 유리잔에서 유혹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색할 건 없지 않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랜만이라니. 마치 우리가 과거의 연인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잡은 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단순히 하룻밤이 아니야. 너의 진심, 너의 열정,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의 눈빛은 짙은 욕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의 손에 쥐어진 인질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이서준의 요구에 응하면서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불안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서준의 말에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쳤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제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굳어있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비아냥거림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소나기는 끈질기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얽어매는 느낌이었습니다. 난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너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의 숨결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전부. 그의 속삭임이 제 귓가에 끈적하게 들러붙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들어 올리더니 억지로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입술 사이로 그의 혀가 난폭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 두 팔은 그의 강한 손에 붙잡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그의 숨결이 제 얼굴을 지배했습니다.
거친 키스는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제 입술은 찢어질 듯 아팠고 그의 혀놀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와인잔이 제 손에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이서준은 개의치 않는 듯 계속해서 저를 탐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침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저의 몸은 이서준의 품에 속수무책으로 안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던져지자 부드러운 침구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제 위에 올라타서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어. 그가 제 옷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속옷까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 감지 마. 내가 하는 모든 걸 똑똑히 기억해둬.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뜩였고 그 안에는 집착과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비명이 제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제 하얀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피부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혀가 목을 핥아 올리자 미세한 경련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며 제 살을 탐했습니다. 봉긋하게 솟아오른 가슴 위로 그의 입술이 닿자 저는 본능적으로 신음소리를 흘릴 뻔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풍만한 가슴살이 그의 손 안에서 이그러지고 출렁였습니다. 찌릿한 아픔과 동시에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각에 저는 몸부림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제 얇은 원피스를 잡아 찢어버렸습니다. 뜯어진 옷 사이로 제 알몸이 드러나자 그의 눈빛은 더욱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돌렸지만 그는 제 턱을 붙잡고 다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그는 마침내 제 은밀한 곳으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물기가 축축하게 그의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서준은 제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제 몸을 혀로 탐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엉덩이 위에서 춤을 추고 그의 강한 손길이 저의 모든 곳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살을 내는 듯한 짜릿한 고통과 스릴은 함께 찾아오는 밑에서 느껴지는 그의 육중한 느낌, 쾌락은 제가 지금 현실에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웠습니다. 그의 혀는 멈추지 않고 제 살을 훑었고 그의 거친 마찰음이 침실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뭉개진 신음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놓아주는 듯 싶더니 다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몸이 저에게 끈적하게 달라붙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더욱 거칠어졌고 그의 시선은 짙은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넓게 벌려 어깨에 올리더니 허리를 숙여 제 안으로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제 안으로 들어오자 저는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픔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자극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리듬감 있게 허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덜컥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고 제 발가락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습니다. 서영아 이렇게 나를 원하면서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쾌락으로 흐릿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뭉개진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저의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었으며 그의 소나기에 잡힌 제 가슴은 격렬하게 출렁였습니다. 저는 그의 허벅지 안쪽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고 그의 거친 살이 제 몸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뜨거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새벽녘 이서준은 제 옆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축축한 몸이 옆에 닿는 것이
역겨웠지만 저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앳된 모습의 이서준과 그의 아내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제 시선은 한 어린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이서준과 똑 닮은 얼굴, 특히 그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도윤. 제 아들 도윤이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사진 속의 이서준과 똑 닮은 그 아이가 분명히 제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그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의 흔적이 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이는 이서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첩을 쥔 제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서준이 제 아들 도윤이의 친아버지라니.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이서준이 왜 저에게 집착하는지, 왜 도윤이의 상황을 그리도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은 그가 저와 도윤이의 뒤를 몰래 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심과 함께 뒤늦은 깨달음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이고, 도윤이는 그 복수극의 볼모로 이용된 것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도윤이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순간적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도윤이에게도 평범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서준은 제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나, 서영아. 기분이 어떤가? 내가 밤새 너의 옛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도윤이가 당신 아들이었군요. 당신은 대체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렸나? 하긴 너는 언제나 감정에 충실했으니 이런 것을 볼 눈이 없었겠지. 도윤이는 내 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너는 너의 역할을 다 하면 된다. 그의 말은 제가 더 이상 도윤이의 엄마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더러운 남자에게 도윤이를 줄 수는 없어. 제 손바닥이 그의 얼굴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히 나를 때려? 그래, 아직 너에게 반항할 힘이 남아 있었나 보군. 하지만 명심해. 너는 내 손안의 장난감일 뿐이야. 내 아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게 만들지. 그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미 그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윤이를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더러운 욕망의 산물일지라도 제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옆 테이블에 놓인 무거운 쟁반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움켜쥐고 무릎으로 기어 이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가 돌변한 모습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영아,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도윤이를 지키겠다는 일념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쟁반을 힘껏 들어 올려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서준의 몸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해 뜨여 있었지만 생명력 없는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에 매달린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도윤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은 그 목걸이는 이 모든 비극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